비가 내리는 보스턴의 밤이었다. 병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피로에 지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메아리쳤다. 나는 스라, 보스턴 종합병원의 레지던트 의사였다. 베타로서의 삶은 평범했다. 냄새 없는 공기, 감정 없는 일상.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나타났다. 슬린. 알파 CEO, 한국에서 건너온 그 냄새 달콤한 체리와 스모키한 우드, 피할 수 없는 끌림과 병실 문을 열자마자 나를 덮쳤다. 스라 씨, 제발, 제 동생을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평소의 그 차가운 CEO의 위엄은 사라지고 눈물로 젖은 뺨만 남아 있었다. 그녀의 동생, 19살짜리 오메가 소녀가 교통사고로 실려왔고 출혈이 심했다. 나는 수술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소녀의 심장이 멈췄을 때 슬린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그 순간 그녀의 알파 페로몬이 내 베타의 피부를 스쳤다. 따뜻하고 위험했다. 수술 후 나는 피곤해 지쳐 라커룸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슬린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자세는 여전했다. 고마워요. 스라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더 늦었을 거예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다. 한국에서 온 그녀는 보스턴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듯했다. 한국 음식 사줄게요. 제대로 된 비빔밥. 내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쉬세요. 슬린 씨,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필요할 때만 찾을게요. 약속해요. 그날부터 그녀는 나를 찾기 시작했다. 필요할 때만. 처음엔 동생의 장례식 후 상실의 슬픔을 나누기 위해. 우리는 보스턴의 한인타운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다. 그녀는 서울의 압구정에서 자랐다고 했다. 아빠는 재벌 회장, 엄마는 피아니스트. 나. 그냥 CEO가 됐을 뿐이야. 이 그녀의 웃음은 쓸쓸했다. 나는 베타라서 그런 감정의 파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 버린 시절 한강에서 본 불꽃놀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산책한 여름밤은 내 가슴을 울렸다. 두 번째 만남은 그녀의 회의 후였다. 그녀의 회사, 한국계 테크 스타트업이 보스턴에 지사를 냈고 그녀는 CEO였다. 스트레스 받아. 오메가 직원들이 페로몬 때문에 불안해하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하버드 근처의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나에게 한국 드라마를 추천했다. 사랑의 불시착처럼 운명적인 만남. 나는 웃었다. 베타인 내가 알파 CEO랑. 드라마 같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드라마가 아니야, 스라. 내가 필요해.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필요할 때만 나를 불렀다. 피곤한 밤에, 스라, 이야기 좀 해줄래? 라고. 우리는 보스턴의 가을 공원을 걸었다. 단풍잎이 떨어지는 길,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한국에선 베타가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 하지만 너는? 느껴지네. 그녀의 페로몬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떨었다. 베타의 나는 알파의 끌림을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했다. 부드럽고 절박했다. 그녀의 입술은 체리 맛이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슬리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회사 본사가 서울에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슬아, 나 기다려. 돌아올게. 그녀가 공항에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할 때만 찾지 마. 매일 연락해. 그녀는 웃었다. 약속. 서울로 간 그녀의 메시지는 매일 왔다. 오늘 한강에서 산책했어. 내가 보고 싶어. 비빔밥 먹었어. 내가 좋아할 맛. 하지만 점점 그녀의 메시지는 뜸해졌다. 필요할 때만. 아빠 수술이야. 바빠.
투자자 미팅. 피곤해. 나는 배탈아서 기다리는 법을 알았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겨울이 왔다. 보스턴의 눈보라 속에서 나는 병원에서 근무했다. 환자들의 신음소리, 피 냄새. 베타의 삶은 그런 거였다. 감정 없이 버티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전화가 왔다. 슬아. 와줄래? 서울로.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빠가 돌아가셨어. 나는 비행기를 탔다. 13시간의 비행. 제트라그 속에서 서울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에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상복 차림, 눈은 부은 채 예슬아. 그녀가 나를 안았다. 알파의 포옹은 뜨거웠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갔다. 압구정의 고급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창가. 장례식은 조촐했다. 한국의 전통, 상주가 된 그녀의 가족들 삼촌, 사촌들이 모였다. 나는 배탈아서 페로몬의 혼란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장례 후 그녀는 나를 한강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아빠랑 산책했어? 항상 강바람이 불었다. 그녀가 울었다. 슬린, 괜찮아. 오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서 서로를 위로했다. 그녀의 손이 내 등을 쓸어내렸다. 사랑해, 슬아. 베타든 뭐든 키스는 깊었고 몸은 얽혔다. 알파와 베타의 밤, 서울의 불빛 아래.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의 삼촌이 찾아왔다. 슬리나, 회사를 물려받아야 해. 오메가와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듣고 있었다. 한국의 전통, 알파의 책임. 베타인 나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다. 서울의 봄은 아름다웠다. 벚꽃이 한강변을 물들였고 우리는 매일 산책했다. 슬리는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나를 위해 시간을 냈다. 슬아,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명동에서 쇼핑하고 인사동에서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나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쳤다. 이게 한복이야. 입어봐. 나는 웃으며 입었다. 베타의 몸에 알파의 시선이 머물렀다. 하지만 갈등이 싹텄다. 그녀의 회사에서 오메가 직원이 많았고 페로몬의 충돌이 잦았다. 슬린 씨, 그 베타는 뭐예요? 알파인 당신에게 맞지 않아. 이 한 직원이 속삭였다. 슬리는 화를 냈다. 그건 내 사생활이야. 하지만 나는 느꼈다. 한국 사회의 시선. 베타와 알파의 로맨스.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피아니스트 출신의 우아한 여성. 슬리나, 이 사람이. 슬아 씨. 어머니의 눈은 날카로웠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베타시군요. 슬리니가 왜?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집안은 알파의 전통이 있어요. 후계자를 위해서. 슬린이 손을 잡았다. 엄마, 슬아는 내 인생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마른 가슴에 박혔다. 생각해봐, 슬리나. 회사, 가족. 그 후 슬리는 더 바빠졌다. 미팅, 투자자들. 슬아, 미안. 오늘은 못 만나. 메시지가 왔다. 필요할 때만. 나는 서울의 거리를 혼자 걸었다. 홍대에서 버스킹을 보고 북촌 한옥마을에서 사진을 찍었다. 베타의 자유로움, 하지만 외로움. 그녀를 사랑했지만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여름이 왔다. 더위 속에서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그녀의 제안이었다. 쉬자, 슬아. 우리 둘이 블루 해변의 파도 소리.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그녀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여기서 결혼할까? 한국식으로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밤에 호텔방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슬아,
나 임신한 오메가와 약혼을 해야 할지도 몰라. 나는 얼어붙었다. 뭐? 왜? 그녀가 울었다. 삼촌이 강요해. 회사 주식, 안정. 베타인 너와는 미래가 없어 충돌이 시작됐다. 나는 소리쳤다. 필요할 때만 찾는 거야? 나한테 그녀가 나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사랑해. 하지만 한국이야. 현실이 우리는 싸웠다. 제주의 밤바다 앞에서 눈물이 섞인 키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돌아온 후 나는 보스턴으로 돌아갔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말했다. 그녀는 울었다. 가지마 하지만 나는 갔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알파와 베타의 사랑, 한국의 전통 속에서 피어나기 어려운 꽃. 보스턴으로 돌아온 나는 병원 일에 매달렸다. 환자들, 수술. 베타의 삶으로 도피. 하지만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슬아, 미안. 약혼 취소했어. 너만 사랑해. 나는 울었다. 돌아갈까? 하지만 다음 메시지, 회사 위기야. 도와줄래? 필요할 때만. 나는 다시 서울로 날아갔다. 이번엔 그녀의 회사가 파산 위기였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고 삼촌이 배신했다. 주식을 팔아라. 삼촌이 말했다. 슬리는 지쳤다. 슬아, 내가 있어서 우리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녀의 페로몬이 지쳐 약해진 채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이겨내자. 가을이 왔다. 한강의 단풍. 우리는 다시 산책했다. 슬아, 나랑 결혼해줄래? 베타든 뭐든 이 그녀가 무릎 꿇었다. 반지가 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키스는 달콤했다.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녀의 어머니가 반대했다. 이혼 소송 걸릴 거야? 사회가 용납 안 해. 겨울이 다가오고 눈이 서울을 덮었다. 우리의 결혼 준비는 비밀리에 진행됐다. 한옥 웨딩홀, 소수의 친구들.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언론이 슬린의 비전통적 선택을 파헤쳤다. 알파 CEO의 베타 연인? 재벌 집안의 스캔들, 헤드라인이 나왔다. 그녀의 회사는 주가 폭락. 투자자들이 떠났다. 슬리는 강해졌다. 슬아, 포기 안 해. 그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랑은 페로몬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한국의 보수적 사회가 들끓었다. 온라인에서 욕설이 쏟아졌다. 베타 따위가 알파를. 가족의 치욕, 나는 그녀를 지켰다. 병원에서 한국계 환자들을 치료하며 사랑은 자유예요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반역이 왔다. 그녀의 삼촌이었다. 은밀히 주식을 사들여 이사회를 장악했다. 슬리나, 물러나라. 오메가와 재혼해 삼촌의 음모. 그는 슬린의 약혼자를 다시 데려왔다. 아름다운 오메가, 페로몬이 강한 그녀. 슬린 씨, 나랑. 다시 오메가가 울며 말했다. 슬린은 흔들렸다. 슬아, 미안. 회사 구해야 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충격받았다. 또 필요할 때만. 나 버릴 거야. 싸움이 터졌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물건이 날아다녔다. 너 베타라서 이해 못해. 알파의 책임,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눈 속 한강변, 홀로 울었다. 다음 날, 그녀의 전화. 슬아, 만나자. 나는 갔다. 카페에서 그녀가 말했다. 삼촌과 거래했어. 약혼으로 회사 살렸어. 배신의 칼날. 나 오메가랑 결혼할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사랑하지만 현실이야. 나는 웃었다. 쓸쓸하게. 필요할 때만 찾았네. 이제 끝이야. 나는 보스턴으로 돌아갔다. 영원히.
병원에서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베타의 강인함. 하지만 밤에 그녀의 꿈을 꿨다. 체리 냄새, 한강의 바람. 한국 뉴스를 봤다. 그녀의 결혼식. 화려한 한복, 오메가의 미소. 가슴이 찢어졌다. 몇 달 후, 그녀의 메시지. 슬아, 임신했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 나는 읽고 지웠다. 필요할 때만.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봄이 다시 왔다. 보스턴의 벚꽃. 나는 휴가를 내고 서울로 갔다. 아니, 우연히. 학회 참석. 하지만 그녀를 만났다. 거리에서. 배가 불룩한 그녀, 외로운 눈빛. 슬아, 그녀가 불렀다. 우리는 커피숍에 앉았다. 미안해. 대신했어. 그녀가 울었다. 나는 손을 잡았다. 나도 미안. 이해하려 했지만 이야기했다. 그녀의 결혼 생활, 오메가의 페로몬이 맞지 않는 고통. 너만 생각해. 매일 그녀가 말했다. 나는 떨었다. 아기.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미소 지었다. 키울게. 하지만 너랑 다시. 충돌의 절정. 그녀의 집으로 갔다. 삼촌이 기다리고 있었다. 슬리나, 이혼. 미쳤어, 싸움. 슬린이 소리쳤다. 이제 내 인생이야. 삼촌이 주먹을 휘둘렀다. 나는 막았다. 베타의 몸으로.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안았다. 슬아, 가자. 우리 둘이. 여름의 끝자락, 우리는 도망쳤다. 제주도의 작은 집, 바다를 마주한. 슬리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회사는 그녀의 손에서 떠났다. 자유야, 슬아, 그녀가 말했다. 배속 아기는 건강했다. 오메가의 아이, 하지만 우리의 사랑으로 자랄 터. 보스턴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서울에 정착했다. 나는 한국 의사 자격을 따기 위해 공부했다.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한강변 체리 라떼를 파는. 고객들은 그녀의 미소를 사랑했다. 알파 CEO님,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놀렸다. 그녀는 웃었다. 사랑 덕분이야. 아기가 태어났다. 여름밤, 병원에서. 작은 오메가 소녀, 슬린의 눈을 닮았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우리 딸 예슬린이 속삭였다. 베타인 내가 모성을 느꼈다. 페로몬 없이, 마음으로. 사회는 여전히 차가웠다. 스캔들 커플이라는 꼬리표. 하지만 우리는 버텼다. 한글날에 한복을 입고 산책하고 추석에 가족 모임을 가졌다. 그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슬리나. 용서해. 어머니가 아기를 안으며 울었다. 슬아 씨, 미안했어요. 사랑이 전부네요. 가을, 한강의 불꽃놀이, 우리는 벤치에 앉아봤다. 아기를 안고. 기억나. 처음에 슬린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할 때만 찾았던 그날 그녀가 웃었다. 이제 매일 필요해. 겨울, 눈이 왔다. 우리는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였다. 따뜻한 방, 세 사람. 베타와 알파, 그리고 작은 오메가. 한국의 전통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피어났다. 반역과 배신을 넘어 인간적인 결말. 사랑은 페로몬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리고 봄이 다시 왔다. 벚꽃 아래 우리는 서약했다. 영원히 일키스는 영원했다. 보스턴의 베타 의사와 서울의 알파 CEO.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